네, 오후장 지금 담을 종목 와우넷 이상론 파트너와 찾아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첫 번째 돈 되는 흐름 바로 찾아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돈 되는 흐름, 중국 수출 회복되고 있다. 화장품주 주목해보자 하시면서 APR과 클리오 두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사실 APR은 올해 IPO에 굉장히 대어로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 공모가가 한 25만 원이었는데 지금 오늘 거래되는 가격이 한 25만 2천 원, 공모가 수준이더라고요. 네, 제가 정확하게 공모가를 제가 지금 생각이 확실하게 나지는 않는데 지금 현재 APR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김선 씨, 뭐 그전에는 또 유재석 씨를 또 광고 모델로 또 채용을 했던 만큼 그만큼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 중요한 그림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림을 좀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이제 요거는 뭐 또 혹시나 출처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찍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약간 손이 보이는 건 제 손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여기에 화장품 제조업자와 화장품 판매업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제조 판매업자가 되는데 이 제조 판매업자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책임 판매업자라고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제조업자라는 것은 화장품을 제조했던 회사가 어디냐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화장품이나 책임 판매업자라든지 또는 제조 판매업자라는 것은 제조한 뒤에 판매에 대한 부분이나 유통에 대한 부분 자체를 담당하는 업체가 어디냐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화장품주를 볼 때 일반적으로 이제 제조업자 같은 경우에는 ODM이나 OEM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 판매업자 같은 경우에는 유통이나 또는 이제 그에 따른 판매를 하는 회사들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클렌징폼 같은 경우에도 뒤를 보시면 뭐 제조업자가 따로 또 적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 제조업자와 제조 판매업자에 대한 논란들이 202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화장품법에 대한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이 제조업자, 제조 판매업자에 대한 부분 자체를 표기하는 것을 제조업자를 하지 말자라는 여론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법안이 표류가 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제조업자에 대한 표기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변화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APR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APR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25만 2,500원에 대한 주가가 돌파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중국에 대한 노동절 연휴가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입니다. 그에 따른 가능성에 대한 부분, 그에 따른 이제 중국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앞서 우리 고미정 앵커가 정확하게 찝어줬던 것처럼 현재 공모가에 대한 부분까지 가격대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강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추정을 한번 해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3개월 동안에 대한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동안에 대한 주가 추이를 보면 앞서서 이제 2월 달에 가격대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는 꾸준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현재는 이제 바닥에 대한 21만 7,500원을 찍고 난 다음에 반등을 나서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 더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APR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업으로 클리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초 화장품에 대한 순위를 매겼을 때 최근에 20대 또는 30대에 대한 계층에서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는 제품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클리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클리오에 대한 재평가가 좀 나타나는 그런 과정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기초 화장품에 대한 판매가 확대가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 클리오 같은 경우에 우리가 거래대금에 대한 추이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대금 추이를 한번 같이 보면
3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3월 이후부터 3월 중순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더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주가도 상당 부분 큰 폭의 상승세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현재는 다시 한번 더 뭐랄까 이제 에너지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강한 에너지가 동반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클리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더 돌파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염두에 두고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수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수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최근에 이런 기관에 대한 매수가 상당 부분 유입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상당 부분 유입됐었는데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도가 나타나고 있더라도 이 부분은 조금 제한적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수급의 손바뀜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나면 상당한 또 지지 구간에 대한 형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클리오 한번 우리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 HD그룹사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HD현대중공업 1분기 영업이익은 213억으로 컨센서스를 추정치를 하회했고요. HD현대미포는 영업손실 110억 원으로 컨센서스 추정치를 상회한 움직임 보였다는 점 짚어드립니다. 네, 그럼 화장품주 APR은 공모가 25만 원을 지지선으로 올라올 수 있는 기대 있고요. 또 중국 소비 기대되는 클리오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돈 되는 흐름 살펴보죠. 네, 오늘 두 번째 돈 되는 흐름 원화 약세 대표 수혜주 자동차주 살펴보자 들고 오셨습니다. 원화가 또 4거래일 만에 상승을 하면서 좀 걱정을 더하고 있는데 역시 자동차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우리가 이 현재 사실 이제 환율 밴드는 1,200원이 넘어서면 우리가 흔히 원화 약세 기조에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999년부터 현재까지에 대한 흐름을 보면 이 환율 자체가 1,300원대를 돌파했던 적이 과거 몇 차례 없습니다. 그만큼 현재는 원화 초약세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들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그만큼 이제 우리가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적인 부분 자체에서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일본 차와에 대한 비교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엔화도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원화도 약세 기조를 보이면서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글로벌적인 점유율에 대한 상승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 그리고 현재 인도 시장에서 지금 현재 국내에 대한 이런 현대 기아차에 대한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오늘 현대차가 2시 10분 정도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현대차에 대한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에 대한 개선 가능성을 좀 더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기아하고 서현위아 이 두 가지 종목을 준비해 봤는데 기아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 같은 경우에는 26일 내일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현대차에 대한 긍정적 실적이 발표가 된다면 기아에게도 긍정적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현재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는 현대차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매출은 전년 대비 4.5%, 그리고 영업이익은 0.3% 정도는 증가할 것이다 라는 레포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아에 대한 수급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를 한번 같이 보면 최근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동시 순매수가 유입되는 과정들인데, 우리가 흔히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추이를 미리 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대한 상승으로 나타나고는 합니다. 물론 외국인과 기관이 미리 실적을 알 수 있는지 여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급은 먼저 움직일 때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외국인과 기관은 기아차의 호실적 발표를 예견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추정을 한번 해봤고, 자, 마찬가지로 최근에 보면 이제 밸류업 이슈가 있는데요. 그런 밸류업 이슈가 최근 들어 잠잠해졌지만 오늘 시장에서에 대한 반등을 조금 이끌고 있는 모습들이고, 지금 현재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밸류업 이슈에 대한 부분에서 최선호주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저는 기아에 대한 재평가를 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자, 1개월 동안에 대한 주가 추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1개월 동안에 대한 움직임을 보시면 최근에 이제 1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11만 원 선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일봉상에서는 여전히 전고점에 대한 부분 자체를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이지만 현재는 이제 꾸준하게 저점을 올려내는 추세에 대한 상승 구간을 나타내는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기아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번에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전고점에 대한 돌파도 가능성은 열어놓고 봐야 되는 그런 자리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
먼저 서현위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동차 벤더, 협력 벤더 업체를 공략할 때 말씀드렸던 것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조지아, 엘라바마, 미국에 대한 협력 업체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 두 번째가 인도 법인을 보유하고 있느냐, 그 세 번째가 전기차 부품을 생산하느냐, 네 번째가 제네시스 모델에 들어가느냐였거든요. 현재 이 서현이와 같은 경우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협력 밴드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현대기아차를 생산할 때 서현이와에 대한 부품이 안 들어가는 차가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서현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2023년도는 우리가 또 인도에 전기차 부품 공장에 대한 설립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감안했을 때 서현이와도 현재는 바닥을 잡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나타난다고 보고, 최근에 52주에 대한 주가 움직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52주 동안에 대한 주가 움직임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우리가 2023년도에 보시면 27,600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하면서 현재는 다시 한 번 더 18,000원 밴드에 놓여 있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는 계속적으로 재평가를 좀 받아오면서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일봉에 대한 주가 추이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일봉에 대한 흐름을 보시더라도 최근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강한 양봉을 발생시키면서 반등을 좀 붙여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타났을 때 이런 봉을 의미를 둘 수 있는 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바닥 탈출에 대한 신호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급락구 천 양봉이기 때문에, 그런 급락구 천 양봉에 대한 형태는 바닥 탈출에 대한 신호라고 보고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도 실적 발표 내일 2시로 예정돼 있죠.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3개월 내 소개한 종목 중에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룡전기는 이제 수익률이 거의 200%를 앞두고 있고요. 오늘 5위로 새롭게 올라온 곳이 한화시스템 13%, 6거래일간 급등하면서 좋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ASR 종목이 이번 주 월요일에 소개한 토비스입니다. 토비스도 6거래일간 계속 오르고 있던데요. 네, 우선은 이제 우리가 3개월 동안에 대한 오늘 시장에서의 최고가를 작성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매일마다 이제 변동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뭐 방송을 보시면서 따라 매매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한 20% 이상에 대한 수익이 좀 넘어가면 단기적인 고점이 한번 생긴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 토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고점에 대한 돌파를 좀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저는 지금 인포테인먼트에 대한 시대로 변화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으로 본다면 충분히 지금 현재 토비스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비스 AS까지 해봤습니다. 오늘의 원픽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은 이제 유비벨룩스라는 기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유비벨룩스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보시면 거기에 IC 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칩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어내고 있는 업체가 바로 유비벨룩스라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이 스마트 카드에 대한 점유율이 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제 유비벨룩스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신분증이라든지 또는 이제 해외 운전 면허증에 대한 공급 이력이 있는 기업으로서 자회사는 이제 우리가 팅코웨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런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모빌리티에 대한 플랫폼까지도 확장시키고 있는 영역권이라고 보고, 우리가 이런 팅코웨어라는 것을 회사가 이제 아이나비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만큼 이제 지도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더 부각받을 수 있는 양상이라고 보고, 1차적인 목표가는 1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7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유비벨룩스가 방송 중에 VI가 발동이 되면서 지금 목표가 11,000원을 조금 넘긴 상황이거든요. 네. 목표가 다시 잡는다면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현재 14,000원 밴드까지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월봉을 좀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비벨룩스 목표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상로의 텐텐베거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K스탁 라이브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